요즘 북한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습니다. 며칠 전부터 북한의 노동당 제1부부장인 김여정이 조선중앙통신을 통하여 탈북단체의 전단지 살포 문제를 빌미로 연일 도발해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김정은이 조선인민군 총참모부에 폭풍 명령을 하달하였다고 합니다. 이것은 전시 상태를 의미한다고 하는데 지금 북한은 전시태세에 돌입했다고 합니다. 북한 내부가 벌집 쑤셔놓은 것처럼 발칵 뒤집힌 것입니다. 여기에 더해 김여정은 13일 밤 담화를 통해 군사도발의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어 남북 간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탈북자 단체의 전단지 살포로 인한 북한의 격앙된 태도가 연일 언론과 정치권 및 국민들 간의 뜨거운 관심사가 되고 있는 가운데 그동안 탈북단체의 전단지 살포 문제를 두고 지켜만 보던 정부에서도 늦게나마 반응을 내놓았었습니다. 통일부는 6월 9일 자유실 천연합 대표 박상학과 큰샘 대표 박정호의 탈북단체를 남북교류협력법 위반으로 고발하고 법인 설립허가 취소 절차에 착수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탈북단체는 대북전단 및 페트병 살포 활동으로 인해 남북교류협력법 반출 승인 규정을 위반하였고 남북정상 간 합의를 정면으로 위반함으로써 남북 간 긴장을 조성하고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위협을 초래하는 등 공익을 침해하였다라고 한 것입니다. 또한 경기도는 휴전선 접경지역을 위험구역으로 지정하는 한편 특별사법경찰관을 투입하여 대북전단 살포자를 현행범으로 수사기관에 인계하겠다고 합니다. 이것은 정부와 해당 지자체가 대북전단 살포를 원천 봉쇄하여 적극 차단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나타낸 것입니다. 북한의 강경한 태도에 대한 정부의 반응은 급한 불 끄기에 돌입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북한은 아직도 화가 풀리지 않았는지 상황이 심각한 국면을 지나 위급한 상태에 진입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며칠간의 경과를 살펴보겠습니다. 탈북자 단체의 대북전단 살포에 강력히 반발해오던 북한이 9일 오후 12시부터 남북한의 모든 통신선을 차단하고 대남 사업을 대적 사업으로 전환했습니다. 북한은 오전 9시에 예정했던 서울 평양 간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 개시 통화부터 응하지 않았고 통일부는 북한이 차단 폐기 시점으로 제시한 낮 12시에도 통화를 거부했습니다. 북한은 조선중앙통신 등을 통해 남북관계 중단을 예고한 바 있고 8일 회의에서 김영철 당 부원장과 김여정 제1부부장이 대남 사업을 대적 사업으로 전환한다고 하면서 배신자들과 쓰레기들이 저지른 죗값을 정확히 계산하기 위한 단계별 대적 사업 계획들을 심의했다며 우선 먼저 북남 사이의 모든 통신 연락선을 완전 차단해 버릴 것을 지시했다고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청와대 국무위원회 간 한라인을 포함 당국 및 군통신선, 통신시험선 등이 대상입니다. 이것으로 2018년 4월 20일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방위원장 간의 정상회담을 앞두고 개통된 남북 정상 간 한라인이 한 번도 가동되지 못한 채 끊긴 것입니다. 북한의 김여정은 지난 4일 한국탈북단체에 대북전단 살포를 맹비난하면서 남조선 당국이 응분의 조치를 세우지 못한다면 그것이 개성공업지구의 완전 철거가 될지, 있어야 시끄럽기만 한 북남 공동연락사무소 폐쇄가 될지, 있으나 마나한 북남 군사합의의 파기가 될지 단단히 각오해둬야 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다음날 내놓은 통일전선부 대변인 담화에서 대북전단을 규제하는 법안이 채택되어 실행될 때까지 우리도 접경지역에서 남측이 골머리가 아파할 일판을 벌려도 할 말이 없게 될 것이라며 우리도 남측이 몹시 필요해야 할 일판을 준비하고 있으며 앞으로 시달리게 해주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습니다. 북한이 이같이 발끈한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대북전단 내용 때문인데 그 내용을 보면 이복형인 김정남 피살 사건을 언급하고 자극적이고 도발적인 어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외에 기품조 이야기와 혈통 관련 이야기도 있습니다. 김정은의 치부를 드러낸 데에 대한 격렬한 반발을 보인 것인데 북한은 최고의 존엄을 건드린 것에 경노한다는 것입니다. 대북전단을 띄우면 평양까지는 못 가고 보통 접경지에 떨어진다고 합니다. 이것은 대부분 전단에 북한 돈을 넣어 보내기 때문에 주민들이 전단에 몰려들고 내용도 알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대북전단이 뜨는 날은 접경지에 장마당이 살아난다고 합니다. 이 대북전단 살포는 박상학 자유북한 운동연합 대표가 주도하고 있습니다. 그는 지난 4월 9일부터 평양으로 대북전단 1만 장을 드론으로 실어보냈는데 이 드론이 추락하면서 평양에 반응이 나오는 것 같다고 합니다. 이어 그는 평양엔 미국 놈들이 극소형직 승기를 투하했다는 소문이 났다고 하더라. 드론을 이용하면 김정은 집무실이 있는 노동당사에 정확하게 전단을 투하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종전엔 풍선을 이용해 대북전단을 살포했는데 드론을 이용하여 살포 작업을 한 것입니다. 풍선은 멀리 못 가서 터져버리는 반면 드론은 GPS가 장착되어 있어 평양까지 간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서 김여정의 북한 내 위치를 한번 보겠습니다. 지난번 김정은 사망설이 나돌았을 때 김여정은 북한의 차기 후계자로 지목될 만큼 실세 중에 실세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른바 백두혈통인 것입니다. 김여정은 친모 고용희의 세 자녀 중 막내로 바로 위에 오빠가 김정은입니다. 김여정과 김정은은 어린 시절 스위스에서 같이 유학 생활을 했습니다. 김여정은 김정은의 최측근으로 그림자처럼 그를 수행하고 있으며 이젠 권력을 이용하여 남한 비난의 전면에 나서고 있습니다. 김여정은 김정은의 3살 아래로서 결혼했다는 소문이 있었습니다만 김정일의 전 요리사였던 호리사카 겐지 씨에 따르면 아직 미혼이라고 합니다. 우리 정부와 북한은 2018년 4월 27일 남북 정상이 군사분계선 판문점에서 만나 긴장 완화와 교류 협력을 약속한 바 있습니다. 그에 대한 후속 조치로 상호 적대 행위와 비방을 전면 금지하기로 약속하였고 그 실천적인 방안으로 휴전선 비무장지대 내의 초소를 폭파하여 없애는 등 평화 유지를 위해 노력해왔었습니다. 그러나 한 구석에서 계속 대북전단을 살포하여 북한을 자극해왔던 것입니다. 한편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의 상징이 된 남북 군사합의는 2018년 9월 19일 당시 송영무 국방부 장관과 노방철 북한 인민무력상이 서명한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를 뜻합니다. 여기에는 남북한 군 사이의 우발적인 무력 충돌을 막기 위한 5개 분야의 조치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9.19 군사합의를 파기하고 군사적 행동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한 바 있습니다. 문성국 통일전략센터장은 탈북단체의 삐라가 담긴 풍선을 향해 고사총을 발사하거나 서해 완충구역에서 다시 한번 포사격 훈련을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한편 대북전단은 우리나라 군사분계선 아래 동네에서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일부 탈북민의 대북전단 살포로 북한이 강경 대응하는 가운데 강화도에서 바다로 페트병사를 보내려다 주민들과 마찰을 빚은 것입니다. 앞서 김포 주민들과 접경지역 시장 군수협의회도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처벌해달라고 요구했다고 합니다. 주민들은 북한이 오판하여 군사행동에 나설 것 같아 불안하다. 그리고 페트병살 띄우기가 수년째 계속되면서 환경이 심각하게 오염되어 힘들다고 합니다. 그러나 탈북민 단체 대표 박정호 씨는 국제사회가 이렇게 돌아가고 남한 국민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하는 것을 북한인들도 알아야 한다고 합니다. 앞서 군과 경찰의 대북전단 살포 봉쇄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했다며 한 대북전단 살포 단체가 낸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 2016년 대법원에서 전단 살포는 표현의 자유지만 주민 생명이나 재산에 명백한 위협이 있다면 제한이 가능하다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6월 12일 6.15 공동선언 실천단축위원회가 대북단체를 상대로 대북전단 살포와 횡령 의혹에 관해 탈북단체를 고발했습니다. 또한 정치권 내부에서는 탈북자 단체 중에서도 회계가 불투명한 곳이 있고 대북전단 살포를 명분으로 후원금을 걷는 단체도 있다며 순수성을 의심받고 있습니다. 또한 우익단체와 미국 극우단체로부터 후원금을 받아왔다는 증언도 나오고 있습니다. 북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탈북민 단체는 오는 6월 25일 전단지 100만 장을 북한으로 날려보낼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군사분계선 및 전단지 관련 지자체장들이 통일부 장관에게 건의문을 보내 주민 생계 위협 중단시켜달라고 하고 김포 시민들은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저지한다고 합니다. 이 같은 대북전단으로 인한 군사적 긴장과 남한 내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데 이를 금지하는 입법 조치가 필요하다는 소리가 정치권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8일 오전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한반도 평화를 위해 백해무익한 대북전단 살포는 금지되어야 한다면서 국회 원 구성이 완료되면 대북전단 살포금지법 입법을 완료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자유북한연합은 오는 6월 25일 70주년을 맞이하여 대북전단 100만 장을 공중으로 날려보낼 계획을 추진 중이라고 합니다. 이에 통일부는 이를 최대한 막겠다는 입장입니다. 한민족의 평화 통일은 우리들의 오랜 염원입니다. 대북전단 살포로 북한 국민들에게 남한의 실정을 제대로 알려 그들의 이해를 돕고 세대를 변화시키려는 노력은 가상하지만 이것은 뚱딴지 같은 행위로서 상호 비방 금지와 항공안전법 등 법을 위반하는 범법인 것입니다. 정부와 국민의 노력으로 이룩된 평화체제가 뒤흔들리는 불상사가 발생한다면 그것은 통일을 목매어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원치 않는 일입니다. 또다시 남북 정상회담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 대결 국면이 되면 우리 민족의 통일은 점점 멀어지게 될 것입니다. 북한이 6월 16일 오후 3시경 개성공단 내에 있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했습니다. 이로써 4.27 판문점 선언에 따라 우리의 세금으로 지어진 시설물이 사라졌습니다.
북한은 TV로도 방송했는데 대적 관계로의 전환을 북한 인민들에게 전달하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그들은 이어서 금강 산관 광지구와 개성 공업지구의 지역 방어를 수행할 연대급 부대들과 필요한 화력구 분대를 전개할 것이라고 하고 비무장지대 병력 재배치와 접경지역 군사훈련을 재개한다고 합니다. 한편 우리군은 북한의 동향을 24시간 예의 감시하며 철통 같은 방어태세로 임하고 있다고 합니다. 전국이 코로나로 어수선한 가운데 북한의 적같은 망동이 불러올 사회 혼란과 민심의 동요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대북전달살포가 가져온 북한의 불만이 극에 달해 전쟁 전의 긴장감과 위기감이 흐르고 있습니다. 우리의 재래식 무기는 북한보다 훨씬 앞서 있습니다. 그러나 전쟁이 터지면 국지전이라 할지라도 우리도 피해가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북한이 오판하지 않길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